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논란이 이제 조금은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길거리국장, 카톡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내 교섭단체 연설이 지난달 22일에 있었죠. 당시에 던진 이 수도 이전 논란이 이제 정치권을 넘어서 일반인들에게도 조금씩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여론조사도 처음에는 뭐 과반이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한다 이런 결과도 있었는데 최근에 나온 조사를 보면 수도 이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들도 좀 많아지는 모습이고요. 김 교수님, 최근 여론은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이전만 하더라도 찬성이 50%가 넘었던 예. 조사가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이제 갤럽 조사 같은 경우는 반대가 좀 더 높게 나왔지만 예. 또 다른 SBS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찬성이 좀 높게 나왔기 때문에 경향상으로는 지금 상당히 사회적인 논쟁이 되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세종시로 수도를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소위 맨 처음에는 수도권 과밀 문제 해소라고 하는 측면과 부동산과 결합되면서 이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예. 그 이후에 보니까 다양한 문제가 지금 벌어지게 되는 거죠. 먼저 하나는 이제 서울이라는 상징성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서울이 얼마나 중요한 도시라는 것이 인증이 된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서울은 그 나라의 수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찬찬히 생각을 해보니까 세종으로 이전하게 되면 제가 볼 때 이제 영호남 지역에는 지방자치가 상당히 규모나 이런 것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수도권 같은 경우도 상당히 박탈감을 느낄 수 있죠. 이런 고민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거기에 맞게 예를 들면 어떤 대안들을 좀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예.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전 그래서 일단 좀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사회적 토론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오히려 그냥 이경체제나 예를 들면 독일 같은 삼경체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이경체제를 두고 서울이라는 상징성을 그대로 두되 상당 부분을 갖다가 세종시로 옮기는 방향의 타협점도 더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을 우리의 수도로 알고 있고 그 상징성이 만들어졌고 소위 국가 전 세계적으로도 서울이라는 브랜드가 상당히 높아지는 가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가치들을 유지하면서도 소위 그 이후에 시너지를 낼 수 있게 국회 분원을 간다거나 아니면 예. 세종시의 많은 공공기관들이나 사법기관들을 옮기는 방식을 통해서 두 가지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채택을 했어야 되는데 이 하나로 다 내려가자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혼선들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거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빨리 좀 사회적 토론을 전개하되 소위 이 문제를 부동산 문제랑은 좀 연동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이걸 수도를 이전한다고 해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는 게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이건 중장기적인 과제인 거고 그렇다면 중장기적인 과제에 맞게 예를 들면 예. 이경체제이든 또 이후에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삼경체제이든 예를 들면 서울, 세종 아니면 평양을 이런 중장기적 관점을 통해서 국민들이 우리의 백년지 대계에 대한 사회적 토론으로 이걸 삼아야지 네. 이 문제를 소위 최근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어떤 프레임을 옆으로 돌리기 위한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예. 저는 이 여론조사가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계속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걸 두 개를 분리하되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서울에 과밀되고 예를 들면 잘못된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민주당에서 처음 화두를 던졌을 때는 민주당 자체적으로도 이제 서울 이전과 관련한 얘기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사전에 좀 진행을 했었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던졌을 때 정치적으로도 민주당에 이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갈수록 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그런 복잡 다단한 문제들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라는 문제와 반대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정치권에서 어떤 식으로 전개될 거로 보세요?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물론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그냥 계산 없이 막 던지지는 않았겠죠. 이 수도 이전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그때도 뭐 어느 정도 성공을 한 이슈였고 지금도 사실은 실패한 이슈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게 항상 이제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계속
존재하는 네. A 명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슈를 던졌을 때 상당히 휘발성이 있고 명분이 꽤 있는 이슈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왜 이 국면에 이 시국에 그것도 부동산 문제를 덮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지금 욕을 먹는 거거든요. 어떻게 예. 보면 그걸 조금 더 정말 국가 백년 대계적 차원에서 던졌으면 이렇게 욕을 먹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론이 저는 이렇게 그렇다 보니까 여론이 계속 지지층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를 못하고 예.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당분간도 저는 보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관련해서 저는 며칠 전에 우리가 이제 이달 초 3일이라 그래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행안부에서 정부에서 정부 입법으로 냈는데 예. 거기에 보면 이 법이 이제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뭐 특례를 담는 그런 법인데 서울에 대한 조항도 있습니다. 서울도 조금 더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예. 거. 서울특별시의 지휘 조직 및 운영에 대해서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례를 줄 수 있다.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 내용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3일 날 이제 정부에서 낸 법안인데 김태년 의원은 17일 지난 다음에 22일 날 이제 이 수도를 이전하자 이렇게 네. 주장을 합니다. 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그러면 서울을 수도로서 그냥 규정하는 이런 법안이에요. 그리고 네. 그제 이낙연 후보도 어디 가서 이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엇박자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만큼 수도 이전에 대해서 예. 이 정부가 오랫동안 고민을 해서 나온 그런 결과물이 아니라 갑자기 뭔가 이 전국의 어떤 전환 카드로서 급박하게 냈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거죠. 이제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은 그런 거를 용케 다 잘 압니다. 이 양반들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이야기를 하느냐, 예. 아니면 뭔가 꼼수를 갖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거를 다 파악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민주당이 좀 처신을 좀 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초년 그 얘기를 하니까 지난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정국이 시작될 때 개헌 논의 꺼냈다가 역풍 맞은 적도 있잖아요. 그 좀 하고 싶지 않은 말씀을 그때도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예, 개헌을 네. 사실은 잘못 꺼낸 거죠. 그 시기가 안 맞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때 당시에도 뭐 그런 여러 사회적 논란을 다른 이슈로 한번 뭐 전환하겠다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여하튼 최근에 이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굉장히 그 통합당으로서는 이게 이런 식으로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우리 지지율을 끌어올렸나?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로 서울에서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추월했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김 변호사님. 아, 예. 뭐 이번에 특별한 의견을 낸 것도 없는데 이제 지지율이 올랐다라고 네. 해서 뭐 이준석 최고위원도 방송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예. 사실 이번 뭐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도 20대 국회에서 이미 한번 심사를 마쳤던 내용이기도 했고 뭐 이런 행정수도 이전론에 대해서도 딱 입장을 간단하게 내고 지금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어떤 의미에서는 반대 토론을 열심히 했으면 그게 오히려 또 다른 반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는데 그냥 어떤 의미에서는 절차적 문제만 제기하고 민주당이 독주하는 모습만 어떻게 연출이 되다 보니까 네. 당 지지율 관리에는 뭐 더 좋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만은 네. 이제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지지율 상승에 걸맞는 의견을 내야 될 그런 시점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울 지역 정당 지지도를 보니까요. 통합당이 40.8%, 민주당이 31.4%로 꽤 의미 있는 격차를 보인 정당 지지도 조사예요. 왜냐하면 지난 총선 4월 15일 불과 뭐 한 3-4달 전에 이뤘었던 그 총선 결과 성적표는 미래통합당이 강남과 용산 한 개 지역구를 제외하면 전패했는데 지금 서울 지역 여론이 저렇게 바뀌었다는 건 어디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최 의원님? 저는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서울이라는 데를 예. 어떤 나라의 얼굴로 인식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서울 시민들의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이른바 저는 어디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봤더니 이제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청와대와 서울대는 서울에 있어야 한다가 높고 예. 국회는 가도 좋다가 많이 높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는 정답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청와대와 서울대는 이제 나라의 얼굴로 생각하는 좀 약간 경향이 있는데 국회는 뭐 이제 분원 얘기도 있었고 하니까 그건 가도 좋다. 자, 여기서 그럼 서울 시민들이 어떤 걸 보느냐? 네. 그렇다면은 이제 사실 정부가 이 대통령께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해도 사실 예. 그거조차 안 했던 공약을
이제 수도 이전으로 이렇게 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을 의심하는 거예요. 서울 시민들은 특히나 이러면서 어떤 야당이 좀 좋아서 혹은 야당이 신뢰가 가서 표 줬다기보다는 민주당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것이 이제 전 통합당으로 갔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따지면 사실 조국 전 장관 사태 있을 예. 때 무력과 지지도가 비슷한 걸로 나오는데 그렇다면 그게 왜 또 올해 총선에서 작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일희일비할 것도 아니고 이거는 상당한 이른바 좀 정치적 변동기에 따른 어떤 호수로 좀 볼 가능성 보는 게 전 온당하다고 생각하고 네. 다만 여기 이 유의미한 이 데이터를 민주당이나 통합당이나 좀 똑바로 좀 보려는 노력이 좀 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민주당은 어떤 카드를 꺼내들까요? 민주당은 여러 가지 방안들, 그러니까 수도 이전, 행정 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는 3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바꾸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아예 개헌을 하는 것, 마지막 하나는 국민 투표를 붙여보자는 것,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 같죠. 김 교수님은 이 3가지 시나리오 가능성 가운데 어느 쪽이 그래도 좀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보세요? 제가 고민스러운 건 이러다가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세 개 다 하지도 못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사회적으로 이게 엄청난 토론과 논쟁이 벌어지다 보게 되면 정책적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장 내년 4월 달에 재보궐선거가 있고요. 또 그 그렇죠. 이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다 논란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되면 뭐 보궐선거에서 묻겠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대선에서 묻겠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헌재 결정에 대해서 나온 내용들을 우리가 좀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데 헌재 결정이 뭐냐면 국민의 헌법 개정 국민투표권을 침해했다. 그러니까 네. 국민투표해라라는 얘기인 거고요. 두 번째는 수도란 최소한의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소재지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네. 소위 이 수도라고 얘기했을 때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네. 사회적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전 민주당이 오히려 부동산 3법이랑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좀 최대한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난 다음에 네. 적어도 뭐 보궐선거이든 아니면 다음에 당대표 선거이든 이런 걸 통해서 소위 대선 공약이 그런 거였거든요. 정치행정 수도로서의 세종시 이전 여부는 개헌안 준비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개헌안 자체가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공론화 안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시점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원래 의미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를 들면 여기서 의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예. 부동산 대책으로 쓰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걸 아까도 말씀드린 정확히 분리해서 부동산 문제와 임대차 문제는 그것대로 뭐 해결을 하더라도 네. 우리의 100년지 대계를 위해서 소위 민주당의 정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사회적 토론을 하자. 그리고 사회적 토론을 통해서 이번 뭐 다음 4월 보궐선거이든 아니면 예. 대선이든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헌재에 묻건 아니면 여야가 합의하건 이런 것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헌재를 통해서 어차피 위헌 소송이 제기될 거기 때문에 네. 헌재의 벽을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볼 때는 행정수도 이전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개헌을 시도한다, 민주당이. 지금 176석, 범여권이 190석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통합당이 103석, 국민의당 3석, 무소속 4석, 한 110석 정도 있는 상황에서 개헌선은 200석이잖아요. 근데 통합당 내에 일부 충청 의원들을 포섭한 개헌,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뭐 단순 표 계산으로 보면 네. 충청권 의원을 이렇게 해서 뭐 하면 뭐 불가능한 건 아니겠죠. 근데 정치 지형은 그렇게 간단하게 표 계산으로 되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수 당이지만 어쨌든 정의당이나 국민의당이나 이런 쪽도 지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부에 대해서 그렇죠.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행정수도 문제가 부동산 문제하고 연결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선뜻 찬성에 나서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형상 그래서 저는 200석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충청권 의석이 좀 상당히 많이 줄었잖아요. 예. 또 통합당도.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웠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문제가 어제 이낙연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데 대선 때 국민투표로 하자 네네. 이야기를 했던데 그 이야기가 일종의 저는 이제 약간 출구 전략 같이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의 당 지도부에서 이걸 뭐 발 빼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예. 이제 새로 오는 이낙연 이제 후보가 뭐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새로 오는 지도부에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그대로 이렇게 끌고 가면 내년 서울시장 선거는 안 그래도 어려운데 예. 필패입니다. 이 민주당이 내년 서울시장 선거 때 공약을 어떻게 낼 겁니까? 예. 여러분 서울은 오늘로서 끝입니다. 이렇게 낼 겁니까? 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때까지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저는 대선 때 결국 이 문제가 대선 때 이제 나와야 될 문제가 예. 조금 이제 급하다 보니까 나는 먼저 이렇게 던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출구 전략으로 이제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걸거나 하는 거는 뭐 충분히 가능한 문제니까 그렇게 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김윤우 변호사에게 제가 지난주에 4강단이 좀 곤란한 질문을 했다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왜 김윤우 변호사한테만 어려운 질문 했냐 이렇게 얘기한 사람 저한테 있어요. 그런데 그때 드린 제가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네. 20년 후에 우리나라의 서울은 세종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이었는데 일주일간 고민해 보신 결과는 뭡니까? 일단은 뭐 다른 행정기관이 내려가도 네. 서울에는 금융이 일단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는 금융과 가까운 기업들, 예. 가까운 기업들이 승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내려가는데도 또 한계가 있을 것이고 또 이번 정부에서는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뭐 어떤 방치랄까 또 가속화랄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 과밀화에 대해서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걸 수도권으로 정했기 때문에 예. 또 용인이나 이런 데 인구가 더 몰리는 효과가 앞으로도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직주 근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라도 서울이 기업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지 네.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 그렇게 자연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경제 수도와 별도로 행정 수도라든가 청와대 이전 이런 것도 20년 후엔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20년 후에는 어떻게든 좀 사회 여건이 조성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네.